미국 KF-21의 암남 통합 승인. KF-21 미티어 미사일 분리 및 20mm 기총 테스트 성공. KF-21 미티어 미사일 KF-21 무장 테스트 KF-21 미사일 발사 테스트. 국산 초음속 전투기 KF-21이 비행 중 무장을 기체에서 분리하고 기총을 쏘는 시험에 성공했다. 방위사업청은 28일 KF-21이 경남 사천 소재 공군 3훈련 비행단에서 이륙해 공대공 무장분리 시험 공중 기총 발사 시험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이날 시험은 전투기에서 무장을 분리하거나 기총을 발사할 때 발생할 수 있는 기체 구조, 엔진, 공기역학적 특성 변화 등을 점검해 안전성 여부를 검증하고 무장 운용과 관련된 항공전자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확인하는 목적으로 처음 시행됐다. 이날 시험 비행에서 KF-21 CJ-2호기는 오전 10시 54분 이륙해 미티어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시험탄으로 무장 분리 시험을 수행하고 12시 9분에 착륙했다. CJ-3호기는 오전 11시 18분 이륙해 공중 기총을 100여 발 발사하고 12시 32분에 지상으로 복귀했다. 지난해 7월 첫 비행한 KF-21은 150여 회 비행 시험을 수행하면서 초음속 비행 능력과 야간 비행 성능을 입증했다. 능동형 전자주사식 위상 배열 레이더 탑재 시험 비행에 성공한 데 이어 무장 비행 시험도 성공했다. 앞으로 KF-21은 적어도 고고도, 저속, 초음속 등 전 비행 영역에서 공대공 미사일과 기총에 대한 시험을 시행해 무장 안정성과 성능 검증을 이어갈 계획이다. 이날 시험에 투입된 미티어 미사일은 유럽 방산업체 MBDA가 개발한 무기다. 음속의 4배가 넘는 속도로 100km 이상 떨어진 적기를 정확히 타격한다. 아시아에서는 KF-21이 처음으로 사용했다. 미티어를 탑재한 전투기는 적기를 먼저 포착, 긴 사거리를 이용해 적보다 먼저 공격할 수 있다. 공중전에서는 적보다 먼저 보고 먼저 쏘는 것이 유리하다는 점에서 미티어는 전투기에 상당한 이점을 제공한다. 라팔과 타이푼, 그리펜, F-35에도 탑재, 운용된다. 2. 한화여로 23조 호주 장갑차 수주 하나. 협력사 현지법인 설립. 이스라엘 방호 전문 업체인 플라산이 호주법인을 세운다. 올해 상반기 호주 장갑차 사업자 발표를 앞두고 한화여로 스페이스의 수주 지원에 나선다. 플라산은 지난 13일 호주 자회사를 설립한다고 밝혔다. 신설회사는 호주 방산 사업을 다룬다. 특히 육군 신형 궤도형 장갑차 사업인 랜드 403단계 사업 수주에 중추적인 역할을 할 전망이다. 호주는 작년부터 181억 달러 규모의 랜드 403단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한화여로 스페이스는 레드백 장갑차로 입찰에 나섰다. 레드백은 K-21 장갑차를 기반으로 호주 현지 조건에 맞춰 개발한 차세대 보병 전투 장갑차다. 한화와 플라산이 협력해 개발한 다층 방호 설계가 적용됐으며 차체 하부에 폭발 완충 장치가 설치돼 호주군의 방호력 향상 니즈를 충족했다. 한화여로 스페이스의 레드백은 현지에서 호평을 얻고 있다. 레드백은 최근 호주 군 당국으로부터 경쟁 전차인 독일 라인 메탈 디펜스 에링스 대비 우위에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한국 기업의 우수한 납기 실적과 저렴한 가격, 한호주의 안보 협력 강화도 레드백이 좋은 점수를 얻은 이유로 거론된다. 레드백이 호평을 받는 가운데 플라산이 현지 자회사를 세워 공격적인 수주 활동을 예고하며 한화의 수주가 유력시되고 있다. 호주 정부는 당초 작년 9월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할 것으로 알려졌으나 올해로 미뤄졌다. 지난달 14일 호주 정부의 국방전략검토 보고서가 제출되며 올해 상반기 사업자 발표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한편 플라산은 한화디펜스 호주법인과 지난 4년 동안 파트너십을 지속해왔다. 한화디펜스가 한화여로 스페이스로와 흡수 합병되기 직전 수주한 호주 육군의 자주포 도입 사업 랜드 8116에도 협력하고 있다. 호주형 K9 자주포에 장착된 APV 코퍼레이션의 안전벨트 테스트를 플라산이 수행했다. 3. K9 자주포 전투 성능 좋지만
에어컨 없어 장병들 열사병 위험. 최근 폴란드에 수출된 K9 자주포에 냉방장치가 없어 병사들이 열사병에 노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서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K9 자주포 내 실내온도 측정 자료에 따르면 가장 최근 측정 자료는 3년 전인 2019년 7월이었다. 당시 자료에 따르면 자주포 해치를 열었을 때 최저 5도씨에서 최고 7.6도씨, 해치를 닫았을 때는 최저 5.5도씨에서 최고 8도씨 상승해 최고 44.5도씨까지 올라가는 것으로 확인됐다. 육군본부가 병사의 열사병을 예방하기 위해 응급차를 대기시키거나 폭염 응급키트, 냉각시트 등을 제공하기도 하지만 전체 대대원들이 확보하기에는 매우 적은 수량이었다. 또 온도지수별 교육 훈련 지침을 통해 일정 온도 초과 시 훈련을 제한하는 기준이 있지만 지휘관 재량 영역이어서 지휘관이 훈련을 강행하더라도 절차상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K9 자주포는 높은 내부 온도 등의 문제가 있음에도 2018년부터 2031년까지 진행되는 500여 대 1차 성능 개량에는 냉방장치를 탑재할 수 있는 여유 중량이 부족해 결국 냉방장치를 탑재하지 못한다. 반면 나머지 500여 대 2차 성능 개량에는 냉방장치가 포함되지만 실제 전력화는 2035년 이후 진행된다. 따라서 향후 10년간 K9 자주포 내부 고온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심지어 2023년 정부안의 K9 자주포 2차 성능 개량 사업이 빠져 2035년 전력화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1차 성능 개량이 진행되는 500여 대의 냉방장치 탑재도 불투명하다. 설 의원은 기후변화로 고온 현상이 심해지고 있어 K9 자주포 내부 고온 문제가 더 심각해질 수 있다. 해마다 실내 온도를 측정해 문제를 정확히 파악하고 병사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대책을 시급히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4. 한화디펜스 폴란드 K9 자주포 납품 시작. 초도 물량 25문 최하. 한화디펜스가 폴란드와 계약한 K9 자주포 납품을 시작했다. 한화디펜스는 19일 폴란드 수출 K9 자주포 초도 물량 24문에 대한 출하식을 했다. 한화디펜스는 8월 26일 K9 자주포 212문을 공급하는 3.2조 원 규모의 대형 계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이번 출하식을 시작으로 2026년까지 폴란드에 K9 자주포를 차례대로 납품하게 된다. 이번에 출하하는 24문의 K9 자주포는 폴란드의 긴급한 요청에 의해 8월 1차 실행 계약 체결 이후 불과 2개월 만에 출하된 것으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며 전력 공백이 발생한 폴란드로서는 기대했던 대로 K 방산을 통해 가장 신속하게 장비를 보완할 수 있게 됐다. K9 자주포는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성능과 신뢰성이 입증된 화력 체계로 2001년 이후 8개 국가, 튀르키예, 폴란드, 인도, 핀란드, 노르웨이, 에스토니아, 호주, 이집트에 수출되며 글로벌 자주포 수출 시장에서 60% 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7월 폴란드와 맺은 기본 계약에 따라 2차 실행 계약을 위한 협상도 진행 중이어서 K9 자주포의 세계시장 점유율은 압도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K9 자주포는 지속적인 성능 개량을 통해 영국, 미국 등 방산 선진 시장 진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영국 기동화력 체계 사업에 탄약 장전이 완전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자동화 포탑이 탑재되는 최신 K9A2 자주포를 앞세워 경쟁에 나서며 미국 사거리 연장 자주포 사업에도 K9A2의 핵심 기술을 제안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난달 영국 DVD 전시회에서 K9A2 기동 및 운용 시연을 성공적으로 수행했으며 미국 애리조나 유머 사격장에서 미 육군 등 자주포 사업 관계자를 초청해 미군이 운용 중인 탄과 K9 자주포, K10 탄약 운반 장갑차와의 호환성 및 통합 운용 시너지를 입증하고 미군 탄 사격 및 운용 능력을 완벽하게 시범 보였다. 이날 행사는 한화디펜스 창원 1사업장에서 개최됐으며
폴란드 마치에 야부원스키 육군 사령관 피오트르 오스타셰프스키 주한 폴란드 대사와 엄동환 방위사업청장, 박완수 경남도지사, 홍남표 창원시장, 원종대 국방부 전력정책관, 엄영진 육군군수사령관을 비롯한 유관기관 주요 인사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출하식에서는 폴란드로 납품할 K9 자주포 23문을 모두 전시한 가운데 6일 미국 국방부의 해외비교 성능시험 대상 장비로 선정된 다목적 무인 차량 아리온 스매시 무인 주행으로 선두에 서고 K9 자주포, K10 탄약 운반 장갑차 천무 발세대와 탄약 운반차, K77 사격 지휘 장갑차, K21 장갑차, KAAV 장갑차, 30mm 차륜형 대공포와 비호복합이 퍼레이드를 진행하며 참석자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이와 함께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누리호 엔진과 KF-21 엔진, 한화 방산의 유도탄, 한화 시스템의 다기능 레이더 등 제품군을 전시해 육상, 해상, 항공, 우주까지 전 방산 분야를 아우르는 한화의 방산 역량을 소개했다. 한화디펜스 손재일 대표이사는 K9 자주포의 신속한 출하를 적극적으로 지원해주신 국방부, 방사청, 국과연 등 우리 정부 모든 관계자분과 저희를 믿고 계약을 체결해준 폴란드 정부와 국민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한화는 앞으로도 폴란드의 국방전력 강화와 방위산업 발전에도 기여하는 최고의 파트너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대한민국 대표 방산기업으로서 K방산의 세계화에 앞장서 고객의 기대에 부합하는 글로벌 1등 무기체계 개발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